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학 적중 예상 문제 6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칠판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태양계 행성 중에서 질량, 반지름, 중력이 가장 크고 수소와 헬륨 등으로 구성된 행성은 이렇게 문제였는데요. 1번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별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기출이 되었었고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에 해당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실 때 태양계 행성 중에서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저는 이제 보기에 나온 행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문제 보시면 뭐예요? 여기서 질량과 반지름이 가장 크다라고 나와 있죠? 가장 크고 또 무슨 특징이 나와 있나요? 수소와 헬륨 등으로 구성된 행성은 이렇게 나와 있죠?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행성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행성, 이게 가장 큰 힌트였어요. 가장 큰 행성이었죠. 얘는 무슨 행성인가요? 그쵸?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목성에 해당되는 문제였어요. 그쵸? 목성이 가장 큰 행성이었죠? 목성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우리 보기 지문 보시면 이제 토성, 천왕성, 해왕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목, 토, 천, 해 해서 이 네 가지는 목성형 행성에 해당되는 행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성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성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쵸? 평균 밀도가 가장 작은 특성이 있었고요. 얘는 평균 밀도가 가장 작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뚜렷한 고리가 있다. 뚜렷한 예쁜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게 토성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성형 행성에서는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목성, 토성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보기 지문 보시면 천왕성, 해왕성이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은 극히 이제 출제될 확률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천왕성이 나와 있는데요. 천왕성의 특징은 보시면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소, 헬륨, 으로 이루어져 있고 메테인 등으로도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그렇게 큰 특징이 있는 행성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해왕성의 특징도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왕성의 특징은 가장 큰 거는 대흑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성형 행성에 대해서 네 가지, 여기 목, 토, 천, 해, 네 가지 행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나온다면, 출제된다면 목성 혹은 토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성운을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운에 대한 정의부터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성운에 대한 정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성운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성간 물질이 모여서, 성간 물질이 모여서 여기서 이제 한문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한문은 적어드리지 않고요. 운자가 뭔가요? 구름 운이죠. 성간 물질이 모여서 모양이 무슨 모양을 낸다? 구름 모양을 내는 게 성운이에요. 성간 물질이 모여서 구름 모양을 내는 거. 얘가 뭐예요? 성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운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라는 건데요. 보기 지문 보시면 스스로 빛을 내진 않지만 줄 좀 쳐주세요. 주위에 있는 밝은 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성운, 반사한다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정답이 나와 있죠. 반사 성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시면 발광 성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발광 성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발광 성운. 여기서 얘는 뭐예요? 여기서 빛광이죠. 얘가 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주어집니다. 빛을 내는 성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빛을 내는 성운이 무엇이다? 발광 성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암흑 성운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암흑 성운은 어때요? 이름에서도 느껴지시듯이, 어둡게, 어둡게 보이는 성운이 암흑 성운입니다. 어둡게 보이는 성운.
보이는 성운이 암흑성운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문제 보시면 태양의 내부 구조 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층은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태양의 내부 구조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태양 내부 구조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봤더니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중심에는 뭐가 있다? 그쵸? 핵이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대류층과 그쵸? 하나 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사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태양 내부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핵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법칙 하나가 그쵸? 아인슈타인의 그쵸? 에너지, 질량, 그쵸? 등가 원리가 여기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제가 적어볼게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가 여기서 해당이 돼요. 요거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공식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E는 어떻게 쓰나요? E는 델타 MC 제곱이라고 쓰죠. 얘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 부분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였다? 핵 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이 핵에 대한 문제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별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보시면 네 번째 문제는 뭐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이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에너지가 되나요? 그쵸? 모든 생물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되죠. 그쵸? 모든 생물의 근원이 되는, 그쵸? 에너지가 되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그쵸? 빛을 내는 주요한 활동인 광합성 작용을 하고요. 광합성 작용을 하고, 또 무슨 작용을 하나요? 거기 봐주시면 화석 연료도 생성을 하죠. 화석 연료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주시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는 그쵸? 근원적인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은 오로라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요. 제가 별표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모든 생물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이제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공전하는 행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어때요? 질문에서 그쵸? 공전하는 행성이죠. 공전하는 행성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실 때 분명히 지구보다 안쪽에 위치해야 되니까 뭐가 있나요? 수성, 금성 있겠죠. 수금지니까요.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수성과 금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돼요? 금성 4번이 되겠고요. 그럼 바깥쪽으로 도는 건 다 나머지 행성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를 공전하는 행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행성이 되겠죠. 지화, 화목토, 그쵸? 화목토, 그 다음에 천, 해가 되겠죠. 수금지화니까요. 그러니까 화, 성, 목성, 토성, 천왕성,
또 뭐가 있어요? 해왕성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쵸? 안쪽으로 도느냐, 바깥쪽으로 도느냐는 이 위치, 그쵸? 태양계 행성의 위치에 따라서 나눠지게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6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번 문제 좀 중요합니다. 6번 문제 보시면, 별표 드릴게요.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뭐가 나왔나요? 타원 궤도를 그린다. 그쵸? 타원 궤도를 그리면서 무엇을 한다? 공전한다. 이런 법칙. 그쵸? 타원 궤도를 그린다. 라는 거. 무슨 법칙인가요? 그쵸? 정답. 타원 궤도 법칙. 제1법칙이 되겠죠. 케플러 제1법칙. 그래서 타원, 어떻게 돼요? 타원 궤도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케플러 제1법칙이 됩니다. 얘는 케플러 제1법칙이 돼요. 그쵸? 그래서 케플러는 총 몇 법칙을 만들어냈나요? 3가지 법칙을 만들어냈는데요. 제1법칙은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원자가 조금 글자 좀 삐뚤어 보이네요. 타원 궤도 법칙. 제1법칙은 타원 궤도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제2법칙은 뭔가요? 제2법칙은, 케플러 제2법칙은, 그쵸?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죠?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그래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은 어떻게 돼요? 같은 시간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항상 일정한 거죠. 그래서 적어볼게요. 같은 시간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어떻게 된다? 항상 일정하다. 그쵸? 항상 일정하다. 이게 뭐예요?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죠. 다음은 또 무슨 법칙 있나요? 제3법칙 있죠? 케플러 제3법칙은 무슨 법칙인가요? 조화 법칙이라고 하죠. 조화 법칙이라고 합니다. 조화 법칙은요, 한번 우리 적어보면 어떻게 돼요? 공전 주기의 제곱은, 그쵸? 공전 주기 제곱은 어떻게 된다?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하죠. 그쵸? 장반경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해서 케플러는 총 3가지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제1법칙, 타원궤도 법칙, 그 다음에 제2법칙, 면적속도 일정 법칙, 제3법칙, 조화 법칙. 요거 좀 잘 정리해주세요. 관성 법칙은 뉴턴 법칙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쵸? 타원궤도 법칙이 되겠고요.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시면 다음 물체가 다른 물체에 어떻게 돼요? 힘을 가하게 되면 힘을 받지 않는 물체라도, 그쵸? 힘을 받은 물체도 힘을 가한 물체, 이 부분 중요합니다. 줄 좀 쳐주세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가지는 법칙. 이게 좀 중요했어요. 적어볼게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인, 그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가하는 법칙.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법칙. 뭐가 있었나요? 그쵸? 뉴턴의 제3법칙. 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었죠? 작용, 반작용 법칙이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뉴턴 제3법칙에 해당되는 문제, 작용, 반작용에 해당되는 문제였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뉴턴 제1법칙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뉴턴도 역시 3가지 법칙을 만들어냈는데 뉴턴 제1법칙은 무슨 법칙이에요? 관성 법칙이죠. 그래서 관성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그쵸? 정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유지하려면 정지 관성이 되고요, 그쵸?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을 계속 유지하려면 운동 관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제2법칙은 뭔가요?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이죠, 가속도 법칙. 그래서 중요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식이 만들어지나요?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F는 그쵸? F는 MA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F라고 하는 것은 힘이 되겠고요. M은 질량, A는 가속도가 되겠죠. 이 가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속도는 질량에 영향을 주죠. 그쵸?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케플러 법칙보다는 뉴턴 법칙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해년마다 계속 출제되고 있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지문상으로 뜻을 묻는 문제가 있었고요. 보통 나오는 건 이 가속도 법칙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 F는 MA에다가 어떻게 돼요?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잘 봐주시고요. 계속 뉴턴 법칙이 나왔었기 때문에 케플러 법칙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법칙 모두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계속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에요.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 비교하는 문제. 그래서 다음과 같이 행성을 두 집단으로 나눌 때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보시면 수금, 지화. 그래서 얘는 무슨 형 행성이에요? 지구형 행성이죠. 지구형 행성. 그리고 니은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목토, 천해. 그쵸? 그래서 목성형 행성에 해당되는 문제였죠. 목성형 행성. 그래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 보시면 특징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질량은 지구형 행성이 작죠? 질량은 어떻게 된다? 작죠. 대신 목성형 행성은 질량이 크죠. 질량이 어떻다? 크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밀도는 어떻게 돼요? 작은 대신에 알차죠. 그렇죠? 작은 게 알차다고. 어떻게 된다? 지구형 행성은 밀도가 좀 크죠. 그리고 목성 행성은 밀도가 좀 작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전주기가 나왔습니다. 자전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형 행성이 좀 어떻게 돼요? 길어요. 여기 좀 잘못 나왔고요. 자전주기가 어떻게 돼요? 길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쵸? 잘못 나왔으니까. 그리고 목성 행성이 자전주기가 짧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표면 온도는요, 지구형 행성이 조금 더 높아요. 왜냐하면 태양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그쵸? 그래서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 지구형 행성이 높고, 그 다음 목성 행성이 표면 온도가 낮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표면 온도가 낮다. 그쵸? 분명히 나오는 문제입니다.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물리적 행성 비교, 아니면 태양계 행성, 이 네 가지 각각의 행성에 대해서 특징 묻는 문제 꼭 나오니까 정리해주세요. 이거는 진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보시면 물체에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나왔습니다. 줄 좀 서주세요.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건 뭔가요? 정지 상태 유지하려고 하니까 정지 관성이죠. 정지 관성에서는 정지 상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다음 부분 보시면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어떻게 돼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럼 얘는 뭐예요?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운동 관성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 관성을 유지하려면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쵸?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법칙은 벌써 이미 힌트가 주어졌죠? 관성이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관성 법칙, 뉴턴 제1법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얘는 뭐예요? 관성 법칙을 말하는 거죠? 뉴턴 제1법칙. 그 다음에 보시면 가속도 법칙은 제2법칙이었고요. 그쵸? 작용 반작용 법칙은 뉴턴 제3법칙입니다. 그리고 면적속도 일정 법칙은 케플러 제2법칙이었죠. 앞에 있는 문제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답은 관성 법칙이었고요. 다음은 10번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 행성에 관련된 문제, 중요한 문제 나왔습니다. 제가 발표를 드리도록 할게요. 태양계 행성 중에서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질량과 반지름이 가장 큰 행성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죠. 그렇죠? 질량과 반지름이 가장 크고,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수소와 헬륨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줄무늬 구조가 존재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희미한 육식력의 위성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무슨 행성인가요? 그렇죠? 목성에 관련된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뭐예요? 목성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목성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1번 문제와 거의 좀 의미가 비슷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또 어떻게 돼요? 다르게 또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1번 문제에서는 단순히 어떻게 나왔어요? 질량과 반지름만 크고 그리고 수소와 헬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만 나왔지만 방금 전에 10번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그쵸? 대적점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뭐예요? 줄무늬 구조도 존재한다. 이렇게도 나와 있으니까 더 정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목성이었고요. 이번에 밑에 보기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보기 부분에 해당되는 행성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나요? 수성이 나와 있죠. 수성. 수성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그쵸? 대기는 없고, 그쵸? 대기가 없어서 움푹 파여진 운석 구덩이가 존재하죠. 운석 구덩이가 존재한다. 이게 뭐예요? 수성이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화성 나와 있죠. 화성. 화성의 특징은 뭐예요? 계절 변화가 나타나죠. 계절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금성 나와 있죠. 금성. 금성은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무슨 대기예요?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두꺼운, 그쵸? 이산화탄소 대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무슨 효과 나타난다? 온실 효과 나타난다. 그쵸? 온실 효과 나타난다. 요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금성과 수성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목성도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도록 할게요. 11번에서는 이제 지구가 자전해야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전이라고 하는 현상은 뭐예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그쵸? 하루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한 바퀴 도는 현상이죠. 한 바퀴 도는 현상. 이게 지구의 자전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으로 일어나는 현상 보시면 거기 이제 보기 보시면 별의 연주시차, 광행차, 전항력, 별빛 스펙트럼의 변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전항력이 있어요. 그쵸? 여기 밑에다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뭐가 있다? 전항력이 있습니다. 전향력이 있고요. 또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 진자의 진동면 회전이 있고요. 또 보시면 인공위성 궤도 서편 현상이 있습니다. 인공위성 궤도 서편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이제 전항력이라고 하는 힘에서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을 휘게하는 가상적인 힘을 전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문제 보시면 자전에 해당되는 증거 현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보시면 별의 연주 시차, 광행차, 별빛 스펙트럼의 변화는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양 주위를, 그쵸? 어떻게 된다? 1년에 한 바퀴 도는 현상이에요. 1년에 한 바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죠. 도는 현상. 도는 운동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 저는 기호만 적어볼게요. 보기 기호.
별의 연주 시차와 그 다음에 광행차, 그 다음에 별빛 스펙트럼의 변화, 이 네 가지 현상, 이 세 가지 부분은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2번 문제 보시면 이제 태양 에너지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선 보기 지문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이건 지금 허블 상수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오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보기 지문, 기억, 니은, 디귿은 다 지워주시고요. 밑에 보기 부분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거니까 태양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떻게 돼요? 근원이 되는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되는 근원 에너지가 되는 게 태양 에너지가 되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는 보통 이제 물의 순환과, 그쵸?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되고요. 그리고 또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의 근원 에너지가 되겠죠.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화산 활동이라고 나와 있죠. 이 화산 활동은요, 무슨 에너지가 되나요? 그쵸?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죠. 그쵸?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됩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활동이 화산 활동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그쵸? 공부해봤고요. 다음은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시면 태양의 전체가 가려지는 현상으로 달의 본 그림자 지역에서 관측이 가능한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태양이 전체가 가려졌다 라고 해서 얘는 뭐가 돼요? 객이 일식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객이 일식이 되고요. 그래서 객이 일식 현상은 어떻게 된다? 태양의 대기인 어느 지역에서 관측 가능해요? 홍염이나, 그쵸?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채측에서, 그쵸? 관측이 가능합니다. 채층에서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개념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좀 중요하니까요. 부분 일식이 나와 있죠. 1번 보시면. 부분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태양이 일부만 가려지는 거예요. 그쵸? 태양이 어떻게 된다? 일부만 가려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 일식이니까요. 다음에는 뭐가 나와 있나요? 객이 월식이 나와 있죠. 객이 월식. 객이 월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이에요. 그쵸? 태양이 완전히 가려진다. 그쵸?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이 객이 월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분 월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분 월식 정리해 볼게요. 부분 월식. 부분 월식이라고 하는 것은 달의 일부가, 그쵸? 지구 본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적어볼게요. 달의 일부가 어떻게 된다? 지구의 본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거죠. 지구 본그림자 속에 들어가는 현상이 부분 월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고요. 좀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별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4번 문제에서는 태양계 행성 중에서 기체 분자들이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4번 문제까지 밑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태양계 행성 중에서 기체 분자가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것. 여기서는 이제 탈출 속도에 대한 의미였는데요. 탈출 속도의 의미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탈출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탈출 속도라고 하는 것은 행성을 벗어나기 위한 초기 속도를 의미하죠. 행성을 벗어나기 위한 뭐예요? 초기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하죠. 이 탈출 속도에 대한 의미 없어요. 그래서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거. 결론적으로 여기 해당되는 거는 지구형 행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쵸? 지구형 행성. 그래서 지구형 행성에 해당되는 정답은 어떻게 된다? 화성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화성이었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탈출 속도가 어때요?
빠르고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는 그쵸 목성형 행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14번 문제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탈출 속도에 대한 의미 문제였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1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문제는 이제 지구계의 상호작용이었죠. 지구계의 상호작용 중에서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넘어가는 거 해당되는 거에 문제였어요. 이제 1번 보기 지문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해당되는 문제였죠. 그렇죠?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산작용으로 이동하는 거죠. 증산작용으로 이동될 때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호흡과 광합성 작용은 어떻게 돼요? 영역 중에서 그쵸 생물권에 해당이 되죠. 얘는 생물권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증산작용은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 기권으로 이동하는 게 정답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지구계의 상호작용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수권, 기권, 그쵸? 지권, 생물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미는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좀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6번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질문을 했죠. 뭐라고 질문했나요? 케플러 1법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케플러 제1법칙. 그래서 케플러 제1법칙은 무슨 법칙인가요? 그쵸? 타원궤도 일정 법칙, 타원궤도 법칙이죠. 그쵸? 타원궤도 법칙. 타원궤도 법칙에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태양의 궤도를 따라서 주위를 공전한다. 이게 태양궤도 법칙, 그쵸? 타원궤도 법칙, 제1법칙.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고요. 니은 보시면 좀 정리해볼게요.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직선이 줄 좀 쳐주세요. 같은 시간 동안 지나가는 면적은 항상 일정하다. 이건 뭐예요? 면적 속도 일정 법칙, 제2법칙이었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니은은 제2법칙이죠. 제2법칙, 케플러 제2법칙이고. 그 다음에 디귿 보도록 할게요. 디귿에서는 보시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에서 공전주기 제곱과 공전궤도 장반경의 세제곱은 비례한다. 이거는 제3법칙, 조화법칙에 해당되는 문제였고요. 얘는 제3법칙, 조화법칙이었죠. 그 다음에 리을 부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물체의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거는 그쵸 뉴턴의 그쵸 제1법칙 관성법칙이었죠. 얘는 관성법칙.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타원궤도 법칙, 기역과 니은, 디귿은 모두 케플러 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케플러 법칙. 기역, 니은, 디귿은 케플러 법칙이에요. 케플러 법칙.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문제가 여러 회에 해당돼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요.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효소의 주성분입니다. 이거 좀 중요합니다. 효소의 주성분. 효소의 주성분이며 어떻게 돼요?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어떻게 돼요? 생체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생체 촉매 역할을 하는 생명체의 필수적인 요소 어떤 게 될까요? 그쵸? 단백질이 되겠죠. 이건 좀 알고 계세요. 역할하는 주요적인 요소는 단백질이다. 특히 단백질은 효소의 주성분이 된다. 이 말은 좀 잘 알고 계세요. 생체 촉매 역할하고 효소의 주성분인 건 무엇이다? 단백질이다. 그쵸? 이건 제가 별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18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지금부터 이제 생물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생명체를 이루는 유기물의 중심 원소이고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 결합이 가능한 원소를 골라라 하는 문제였는데요. 산소, 탄소, 질소, 수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탄소가 되겠는데요. 탄소에 해당되는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탄소는요, 처음에 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어떻게 된다? 탄소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탄소 화합물을 생성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기능 뭐가 있나요? 고분자 유기물의 유리한 구조죠. 그쵸? 고분자 유기물을 만들 수 있죠. 고분자 유기물을 만들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탄소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거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시면 여기 이제 화학 반응식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화학 반응식에 해당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표를 전후로, 전에 있을 때는 반응 물질, 화살표가 어떻게 돼요? 생성된 다음에는 생성 물질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반응물과 생성물에 어떻게 돼요? 원자의 종류와 또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원자의 개수. 그리고 그쵸? 분자의 수까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다?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피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거 잘 보도록 할게요. 그쵸? 원자의 종류, 그리고 원자의 개수, 그리고 분자의 수, 이렇게 알 수 있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문제 보시면 최초 생명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최초 생명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최초 생명체. 그래서 최초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어떤 생물이에요? 그쵸? 다세포 원핵 생물이죠. 그쵸? 다세포 원핵 생물이죠. 이 다세포 원핵 생물은 어떤 구조인가요? 그쵸? 세포 내 막구조를 가진 복잡한 소기관이 발달하지 않은 단순한 구조를 가진 게 다세포 원핵 생물이죠. 그래서 이 최초 생명체의 특징으로는 거기 보시면 뭐가 있나요? 그쵸? 무산소, 그쵸? 호흡을 하죠. 얘는 무산소 호흡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종속 영양을 하죠. 그쵸? 종속 영양.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포 원핵 생물 다음에 또 뭐가 다세포가 아니라 다시 적을게요. 단세포죠. 그렇죠? 다시 정정할게요. 단세포 원핵 생물입니다. 정정 다시 할게요. 최초 생명체는 단세포 원핵 생물이에요. 다시 정정하고요. 일단 니은만 하나 더 붙여주세요. 제가 다세포라고 했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독립영양생물이 나오죠.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독립영양생물이에요. 독립영양생물.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순서가 1번이 뭐예요? 단세포 원핵생물, 그 다음에 2번이 독립영양생물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 21번에서는 서쪽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한 결과 하루에 1도씩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의 원인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자리가 1도씩 이동하는 거,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거는 어떤 현상인가요? 그렇죠?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쵸? 그래서 별자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지구가, 그쵸? 어떻게 된다? 태양 주위를 어떻게 도는 거예요?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운동이죠. 1년에 한 바퀴 도는 운동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지구의 공전과 어때요? 그쵸? 자전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역시 일맥상통한 문제였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시면 22번 문제 제가 발표를 드릴게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공통점이 아닌 것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공통점을 봐주시면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요. 얘네들은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물질 대사 역할을 해요. 하지만 네 번째 보시면 핵막이 없어서 유전물질이 세포질에 퍼져 있다. 얘는 원핵세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약간 다른 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차이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핵세포에서는 어떻게 돼요? 핵막이 없어요. 핵막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전물질이 세포질에 퍼져 있는 거예요. 유전물질이 세포질에 퍼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진핵세포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진핵세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전물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유전물질이 핵막에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핵막에 쌓여 있다. 이게 뭐예요? 진핵세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어요. 얘는 진핵세포는 어떻게 된다? 쌓여 있다. 핵막에.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핵세포, 진핵세포 공통점은 1, 2, 3번이 되겠고요. 아닌 것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좀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 23번 보시면 지구 공전의 증거에 해당되는 문제였죠. 지구의 공전 증거. 에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지구의 공전 증거로 해당되는 거는 뭐가 있었어요? 별의 연주시차,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쵸? 광행차가 있고요. 광행차.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별빛 스펙트럼의 변화가 있죠. 별빛 스펙트럼 변화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인공위성 궤도에 그쵸 서편 현상이 나와 있는데요. 얘는 지구의 무슨 증거예요? 자전 증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 증거도 총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죠.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공위성 궤도 그쵸? 인공위성 궤도 서편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쵸? 전항력이 있죠. 가상적인 힘. 전항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진자의 진동면 회전 운동도 있죠. 진자의 진동면 회전 운동도 있다. 해서 지구의 공전 증거, 자전 증거 각각 3가지씩 있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가지씩. 그쵸? 지금 이 문제도 지금 한 번씩 더 출제되었죠. 지금 회에서 6회에서 6회분에서 그러니까 좀 중요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지선다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보도록 할게요. 상막월이 상막월이 그쵸? 항성월보다 2.21 더 긴 이유를 고르시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상막월은 어떻게 되나요? 며칠인가요? 상막월은 그쵸? 29.5일이 되죠. 29.5일이 되고요. 그러면 항성월은 며칠인가요? 그쵸? 항성월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쵸? 27.3일이 되죠. 그쵸? 27.3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9.5일에서 27.3일을 빼니까 얼마 나오는 거예요? 2.21이 남죠. 그쵸? 그래서 왜 2.21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답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4번째 부분 보시면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동안 가치가 어떻게 돼요? 지구도 태양 주위를 어떻게 된다? 공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아지면 좋은데 어떻게 돼요? 2.21이라는 시간이 남는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요거는 개념이 좀 중요하니까 별표 드리도록 할게요. 좀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항성월이라고 하는 것은 달의 실제 공전 주기, 그쵸? 실제 공전 주기를 의미합니다. 적어볼게요. 달의 실제 공전 주기. 실제 공전 주기가 항성월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상막월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어떻게 되죠? sak에서 상으로 혹은 망에서 망으로 변할 때의 시간, 그쵸?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 25번입니다. 좀 힘드셔도 집중해 주세요. 25번 보시면 환경에 적합한 개체 유전자가 자손에게 유전되어 진화되는 가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환경에 적합한 개체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것은요. 정답은 자연 선택설에 대한 의미인데요. 자연 선택설은 누가 주장을 했나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죠. 다윈이 주장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자연 소택설에 대한 그쵸 의미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개체가 과잉 생산이 됩니다. 그쵸? 개체가 어떻게 생산된다? 과잉 생산이 돼서 개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변이가 일어나게 되죠. 개체가 변이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이가 일어나면서 얘네들끼리 과잉이 생성됐기 때문에 생존 경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생존 경쟁을 합니다. 생존 경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생존 경쟁하다가 어떻게 돼요? 유리한 개체만 살아남은 적자 생존을 합니다. 그쵸? 적자 생존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얘네들이 결론적으로는 자연 선택하면서 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화되는 현상이죠. 종이 분화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설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서는 항상 나온다는 지문은 개체 변이가 있어서 특히 생존 경쟁하면서 적자, 유리한 형질만 살아남아서 결론적으로는 자연 선택이 된다. 이 말이 꼭 나오니까요. 잘 봐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자연 선택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격리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배하지 않은 다른 종이 분화되는 현상이고요. 돌연변이설은 돌연변이가 되는 변형된 유전 물질을 가진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변이되는 게 돌연변이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 문제의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 개념 묻는 문제였고요. 이렇게 해서 총 6회분에 해당되는 그쵸? 과학 적중 예상 문제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각각의 문제 보시면 이제 계속 회분이 진행됨에 따라서 1회분에서 그쵸? 지금 6회분까지 어떻게 돼요? 중복되는 문제도 있었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계속 있었죠.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계속 있었다는 것은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는 그쵸? 말이니까요. 이렇게 이쪽에 해당되는 문제는 좀 많이 풀어보시면은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